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65세 아내 몸에서 발견된 오래된 멍. 의사가 경찰 신고를 권한 이유.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변 검사 후 듣게 된 충격적인 한마디 6개월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 병원 대기실의 시계는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성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균일했다. 언제 교체했는지 모를 조명은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대기실의 침묵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특별히 확인할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것 같았다. 아내 영자가 소변 검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이제 30분이 지났다. 금방 끝날 거예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성만도 그렇게 믿었다. 소변 검사라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인가 싶었다. 컵 하나 받아서 화장실 다녀오는 게 전부 아닌가.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진료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기실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딸과 함께 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만은 그들의 모습을 힐끗힐끗 보다가 다시 시계를 쳐다보았다. 10시 18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차가운 공기. 그는 이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 누가 병원을 좋아하겠느냐마는 성만에게 병원은 유독 불편한 곳이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도 병원이었고 3년 전 자신이 위내시경을 받으며 용종을 떼어낸 곳도 병원이었다. 그때마다 그는 이 냄새를 맡으며 인생의 유한함을 실감했다. 성만은 올해 68이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40대 중반 이후로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장사가 잘 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망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으며 40년을 살았다.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고 그 아들이 결혼도 했다. 손주는 아직 없었지만 그건 아들 부부의 사정이니 그도 뭐라 하지 않았다. 영자와는 45년을 함께 살았다. 그녀는 23세 시집왔고 그는 25이었다. 중매로 만났다. 첫 만남에서 영자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었고 성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차만 마셨다. 그렇게 서먹한 관계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둘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사랑이 뭔지 열정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는 영자가 편했다. 영자도 그를 편하게 대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달달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밥 먹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산책하며 살았다. 그런데 요 며칠 영자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성만은 그걸 알아챘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서도 표정이 어두웠고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숨을 자주 쉬었다. 어디 아파? 하고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성만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다. 그래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영자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그들 부부가 오랜 세월 유지해온 방식이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변 볼 때 좀 이상해. 성만은 그때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만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영자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볼까? 그제야 성만은 신문을 내려놓고 영자를 봤다. 영자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둘은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다. 접수를 하고 대기표를 뽑았다. 영자는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소변 검사를 권했다.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성만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영자가 검사실로 들어갈 때 나 여기서 기다릴게 하고 말하며 대기실에 앉았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다. 성만은 다시 시계를 봤다. 10시 22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검사실 앞을 지나쳤다. 문은 닫혀 있었다.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안에서 뭔가 진행 중인 것 같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괜히 서 있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소변 검사에서 이상한 게 나온 건 아닐까? 아니면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그냥 검사실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만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 앵커가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 그러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지나갔다. 가정 내 노인 학대, 최근 10년간 3배 증가. 성만은 그 자막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노인 학대라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는 게 말이나 되나. 성만은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거뒀다. 그건 남의 일이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렸다. 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영자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영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가는 붉었다. 성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아? 영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성만의 눈을 보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성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살짝 몸을 피했다. 영자야. 성만이 다시 말을 걸려는 순간 검사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의사였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성만을 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의사는 잠시 영자를 봤다가 다시 성만을 봤다.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성만은 영자를 봤다. 영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성만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의사의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의사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성만을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좁고 아늑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건강 관련 포스터 몇 장. 의사는 성만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성만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사 결과지였다. 그녀는 그걸 성만 앞에 내밀었다.
성만은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거기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변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성만은 얼굴이 굳었다. 혈흔이요? 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은 의사를 빤히 봤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부인분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복부와 허벅지 안쪽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고 골반 부위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만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외부 충격이요? 그게 무슨... 의사는 성만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호했다.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됩니다. 성만은 귀를 의심했다. 가정폭력이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과 소견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그리고 격렬하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의 폭력은 무슨... 보호자분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면 혹시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성만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 준호. 성만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검사 결과지를 쥔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의사는 그런 성만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만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복도 너머로 영자가 혼자 앉아있을 모습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붉은 눈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내. 성만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사를 봤다. 제가 아내한테 가봐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그리고 부인분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소독약 냉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대기실로 걸어갔다. 영자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아내를 불러야 할지 그냥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곳에 서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성만은 영자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는 아내의 옆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영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수건을 꼭 쥔 채 무릎 위에 얹은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영자야. 성만이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다시 한번 불렀다. 영자야, 나야. 그제야 영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로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성만을 봤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시선은 성만의 어깨 너머 어딘가로 흘러갔다. 괜찮아? 성만이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갯짓은 거짓말이었다. 성만은 알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영자는 손을 움츠렸다. 성만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영자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영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 하셨는데? 내 몸에 멍이 있다고.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편을 봤다. 아무도 없는 쪽. 성만은 영자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아내의 턱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다. 영자야, 나한테 말 좀 해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영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펼쳤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준호가 그런 거야? 영자의 몸이 확 굳었다. 성만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영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성만은 그걸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서성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 올해 43.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 퇴사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무슨 사업인지 성만은 정확히 몰랐다.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다.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만 말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준호는 자주 집에 들렀다. 명절도 아닌데, 주말도 아닌데, 평일 저녁 갑자기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영자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곤 했다. 성만은 아들이 오면 반가웠다. 준호 왔나? 하고 거실로 나가면 준호는 네, 아버지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돌아갔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달랐다. 아들이 올 때마다 영자는 표정이 어두웠다. 성만은 그걸 눈치챘지만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 여자들끼리 뭔가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성만은 복도 끝에 붙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봤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야, 너 내 엄마한테 뭐 했냐? 그렇게 물어야 하나? 성만은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만은 다시 그녀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야, 우리 어디 좀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말고.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어디로요? 병원 밖에 작은 정원 있잖아. 거기 가자.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만이 앞서 걸었고 영자가 뒤따랐다. 복도를 지나고 로비를 지나고 자동문을 빠져나갔다. 밖은 쌀쌀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병원 옆 작은 정원은 한적했다. 벤치 2개와 나무 몇 그루.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성만은 벤치 하나를 가리켰다. 영자는 천천히 그곳에 앉았다. 성만도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야.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한테 말해줘. 준호가 뭘 한 거야?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손수건을 다시 꺼내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왜? 부끄러워서요.
성만은 미간을 찌푸렸다. 부끄럽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손수건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성만은 기다렸다. 그는 아내를 재촉하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낙엽 몇 개가 벤치 앞을 굴러갔다. 준호가 요즘 힘들어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업이 안 풀린다고.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자꾸 집에 오는 거잖아.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성만은 눈을 크게 떴다. 돈을? 네. 6개월 전쯤부터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성만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줬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못 줬어요. 우리한테도 돈이 없잖아요. 노후 자금 빼고는. 그럼 준호가 화를 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처음엔 그냥 짜증만 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성만은 숨을 멈췄다. 그래서 너를 때린 거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성만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니. 언제부터였어? 성만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3달 전쯤부터요. 그동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영자는 고개를 들어 성만을 봤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말하면 당신이 준호한테 화낼까 봐요. 그러면 부자 사이가 틀어질까 봐요. 성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너 혼자 참은 거야? 네. 성만은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3달 동안 혼자 폭력을 견뎌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때렸는데? 성만이 물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처음엔 팔을 3개 잡았어요. 그래서 멍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밀쳤어요. 부엌에서. 그래서 식탁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혔어요. 성만은 눈을 감았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이 어머니를 밀치는 장면. 영자가 식탁에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 성만은 이를 악물었다. 또 지난주에는 손찌검을 했어요. 어디를? 등을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성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벤치 앞을 서성였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을 당장 불러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집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다가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 당신, 영자가 불렀다. 성만은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봤다. 영자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성만은 눈을 크게 떴다. 왜? 준호가 전과자 되잖아요. 성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잖아. 내가 맡고 있는데 당신이 준호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경찰은 안 돼요. 성만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영자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 영자는 손을 빼지 않았다. 성만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차가웠다. 떨리고 있었다. 영자야, 우리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준호 불러서 이야기하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준호가 화내면 어떡해요? 내가 있잖아. 성만이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아들이 화를 내면 자신이 과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43세 아들과 68배 아버지. 성만은 자신이 늙었다는 걸 실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는데 간호사가 성만을 불렀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찾으세요. 성만은 영자를 봤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성만은 다시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까 그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성만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부인분과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만은 잠시 망설였다. 일단 집에 가서 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다. 가정 내 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큽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성만에게 건넸다. 여기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입니다. 전화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만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가 말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인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힘내세요. 쉽지 않겠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만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상담실을 나왔다. 영자는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성만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영자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병원 현관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쌀쌀했다. 성만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자는 그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집에 가자. 성만이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병원 주차장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성만은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아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하나? 타이르듯 말해야 하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자를 지키는 것이었다. 성만은 아내를 봤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성만은 가슴이 아팠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내를 몰랐다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성만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다시 한번 읽어봤다. 가정폭력 상담소.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당신. 영자가 불렀다. 응. 미안해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몰랐잖아.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성만은 영자를 봤다. 눈을 마주쳤다. 영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만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라탔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는 출발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다. 성만은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만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영자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버스는 계속 달렸다. 집으로 가는 길. 성만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저녁 아들이 집에 올까? 온다면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성만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아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인 냄새와 빨래 건조대에서 나는 세제향. 성만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영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성만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야 하나?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그렇게 써야 하나? 성만은 전화를 걸지 못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의사가 준 명함을 꺼냈다. 가정폭력 상담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성만은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영자가 주전자에 물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자야. 성만이 불렀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응, 그래. 영자는 찻잔 2개를 꺼냈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다. 성만은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웠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떨궜다. 준호한테 전화할까? 성만이 물었다.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안 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왔으면 보통 일주일은 안 와요. 성만은 눈을 감았다. 어제 준호가 왔다는 말. 그럼 어제도 뭔가 있었던 건가? 성만은 어제 저녁을 떠올렸다. 자신은 일찍 잠들었다. 텔레비전 보다가 9시쯤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먼저 자.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사이에 준호가 왔던 건가? 어제 뭐 있었어? 성만이 물었다. 영자는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찻잔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 주무시고 나서 준호가 왔어요. 몇 시에? 9시 반쯤이요. 그래서 돈 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 성만은 숨을 멈췄다. 1,000만 원. 그건 그들에게 큰 돈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빼지 않는 한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냈다. 화를 냈어요. 소리 지르고 식탁을 쳤어요. 그리고 영자는 말을 멈췄다. 성만은 기다렸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저를 밀쳤어요. 부엌 쪽으로. 그래서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성만은 주먹을 쥐었다. 어디? 여기요. 영자는 왼쪽 옆구리를 가리켰다. 성만은 그곳을 봤다. 옷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멍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준호가 그냥 나갔어요. 문 쾅 닫고. 성만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바로 옆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성만은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다.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당신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깨우면 준호랑 싸울까봐. 성만은 할 말을 잃었다. 영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남편과 아들이 싸우는 걸 막으려고. 성만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자야. 성만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다 말해. 뭐든지. 알았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꺼냈다. 열쇠로 잠긴 금속 상자.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성만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2,300만 원.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성만은 통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잠갔다. 옷장 깊숙이 다시 넣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영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성만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상담소에 전화해 볼게. 상담소요? 응.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당신, 준호가 알면 어떡해요? 우리가 상담소 같은데 연락했다는 거 모르게 할 거야. 그래도 영자야. 성만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혼자서는 안 돼. 알았지?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성만은 그녀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아내를 이렇게 안아본 게. 영자는 성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떨렸다.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영자가 숨을 쉬고 있었다. 규칙적이지만 얕은 숨소리.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성만은 과거를 떠올렸다. 준호가 어렸을 때 5살, 6살. 그때 준호는 밝은 아이였다. 웃음이 많았다. 성만이 퇴근하면 현관으로 뛰어와 아빠 하고 안겼다. 성만은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성만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을 아꼈다. 학교 어때? 물으면 그냥요 하고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물으면 네 하고만 했다. 성만은 사춘기련이 생각했다. 그러다 지나가겠지.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3년 다니다가 그만뒀다. 적성에 안 맞아요. 그렇게 말했다. 성만은 뭐라 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말했다. 준호는 사업을 시작했다. 무슨 사업인지 성만은 정확히 몰랐다.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준호는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성만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영자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준호 자신의 문제일까?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의사가 준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상담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따뜻했다. 성만은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아, 네.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성만은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 아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아들한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담사가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성만은 그제야 말을 쏟아냈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 영자가 털어놓은 이야기, 준호가 저지른 일들. 상담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네, 그러셨군요 하고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상담사가 말했다. 우선 부인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집에 없으니까요. 혹시 아드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경찰 신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만은 망설였다. 아내가 아들이 전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전화 너머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걸.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상담사는 주소를 불러줬다. 성만은 급히 종이에 적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영자가 일어나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상담소. 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벌써요? 응. 내일 가보자. 같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만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성만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확신이 있는 척했다. 영자를 위해서. 그날 오후 성만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성만은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무심하고 건조했다. 준호야.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엄마는요? 성만은 영자를 봤다.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성만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엄마도 집에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성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네. 저녁 먹으러요. 괜찮죠?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아버지? 아, 응, 와. 그럼 7시쯤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성만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영자가 다가왔다. 누구였어요? 준호.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래요? 오늘 저녁에 온대. 영자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냉장고에 부딪혔다. 성만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 뭐라고 할 거예요? 말해야지. 이제 그만하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화낼 거예요. 화내게 놔둬. 성만은 단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이 과연 아들과 맞설 수 있을까? 43세 아들, 68배 아버지.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7시까지 4시간. 성만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성만은 그녀를 말리고 싶었다. 왜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하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영자는 묵묵히 채소를 썰고 국을 끓였다. 6시. 성만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남자는 늙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성만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6시 반. 영자가 식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 성만은 식탁을 봤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랐다. 7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성만과 영자는 서로를 봤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들어왔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는 무심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성만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43. 키는 자신보다 컸다. 어깨도 넓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서 와. 성만이 말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부엌에서 영자가 나왔다. 왔니?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어머니를 봤다.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했다. 네, 엄마. 저녁 됐어요? 응, 차릴게. 영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성만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성만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다. 준호야. 성만이 불렀다.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네. 휴대전화 좀 내려놔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성만을 봤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뭔데요? 성만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내 엄마 말인데.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성만은 놓치지 않았다. 엄마가 왜요? 어제 뭐 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창문 쪽을 봤다. 성만은 계속 물었다. 어제 저녁 여기 왔었지? 네. 왜 왔었어? 그냥 저녁 먹으러요. 거짓말하지 마. 성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거짓말 아닌데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지? 준호의 턱이 경직됐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1,000만 원 달라고 했다며. 그리고 못 준다고 하니까 내가 화를 냈다며.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건데? 저는 그냥 부탁했을 뿐이에요. 화낸 적 없어요. 앉아. 성만이 말했다. 단호하게. 준호는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하지만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엄마를 밀쳤지? 뭐요? 부엌에서 싱크대 쪽으로 밀쳤잖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계속 말했다. 그것뿐이 아니야. 그 전에도 있었어.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가 그러던가요? 엄마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다. 성만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떴다. 아들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내 엄마 몸에 멍이 있었어.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었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성만은 계속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건 가정폭력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아버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왜 저를 범죄자 취급하세요? 그럼 넌 뭔데? 성만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성만의 손이 떨렸다. 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부엌에서 영자가 나왔다. 당신, 준호야, 그만해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에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다. 성만은 아내를 봤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자야, 들어가 있어. 당신, 들어가 있으라니까. 성만이 소리쳤다. 영자는 움찔했다. 국그릇을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성만은 다시 아들을 봤다. 준호야. 네. 솔직하게 말해. 내가 엄마한테 뭘 했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성만은 기다렸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사업이요. 다 망했어요. 성만은 숨을 죽였다. 망했다니? 작년부터요. 투자했던 게 다 날아갔어요. 빚만 남았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다시 물었다. 얼마냐고. 5,000만 원이요. 성만은 뒤로 비틀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5,000만 원.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자신들의 전 재산보다 많았다.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엄마를 때린 거야? 저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일어났다.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멱살을 잡았다. 대답해. 나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성만은 뒤로 밀렸다. 소파에 부딪혔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엄마한테 손댔어요. 만족하셨어요. 성만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준호야.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돈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아내는 저한테 등 돌리고 애들은 학원비 달라고 하고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성 많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43세 남자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성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화풀이 한 거야? 내 무능함을 엄마한테 떠넘긴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만은 계속 말했다. 넌 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매일 내가 올까봐 떨고 있었어. 너한테 또 맞을까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성만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넌 내 엄마를 때렸어. 낳아준 엄마를.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였다. 성만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들을 봤다. 준호야, 일어나.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성만은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준호는 비틀거렸다. 성만은 아들을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았다. 준호야. 네.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성만을 봤다.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다. 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장 다닐 때,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왔어. 집에 쌀 한 톨 없을 때도 있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내 엄마한테 손 안 댔어. 화가 나도 속상해도 그렇게는 안 했어. 성만은 아들을 봤다. 왜 그랬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엄마도 나만큼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도 나만큼 무섭고 불안하고 지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넌 내 엄마를 생각 안 했어. 내 힘듦만 생각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엄마한테 해. 준호는 부엌 쪽을 봤다. 영자는 싱크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성만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저예요. 알아. 죄송해요. 영자는 여전히 등을 보였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부엌 바닥에 영자는 그제야 돌아봤다. 아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엄마한테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어나거라. 엄마. 일어나. 무릎 아파.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눈물 범벅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한테 제가 그랬는데. 괜찮다니까. 영자는 아들을 안았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성만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성만은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응. 저 상담 같은 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상담? 분노 조절이요. 그리고 심리 상담.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당분간 집에 안 올게요. 엄마 보면 제가 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가 말했다. 준호야, 그래도 엄마, 이게 맞아요.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는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성만은 아들을 봤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다. 빚은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갚아나가야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너 혼자서? 네. 이건 제가 만든 문제니까요. 성만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조금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야. 조금은 도와주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상담받아. 제대로. 그리고 내 엄마한테 다신 손대지 마. 약속할게요. 약속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아버지.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밤 9시였다. 이제 그만 가봐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성만과 영자는 문 앞에 섰다. 조심히 가. 성만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성만과 영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영자가 성만을 안았다. 당신 고마워요. 뭐가? 말해줘서. 성만은 아내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준호가 떠난 뒤 집은 고요했다. 성만과 영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은 반찬과 식은 국.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영자가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다. 성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앉아서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병원 대기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영자의 떨리는 고백, 그리고 오늘 준호와의 대면.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동시에 너무 길게 느껴졌다. 성만은 한숨을 쉬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풀린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 준호는 사과했다. 울며 용서를 빌었다. 영자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 성만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 영자가 불렀다. 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싱크대에서 손을 닦으며 그를 봤다. 괜찮아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머리는 복잡했다. 영자는 그걸 알았는지 성만 옆에 앉았다. 준호가 잘할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만은 창밖을 다시 봤다. 모르겠어. 약속했잖아요. 상담 받겠다고. 약속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야.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평생 집안일을 해온 손. 성만은 그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이제는 준호가 해야 할 일이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성만은 그녀를 안았다. 영자는 성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성만은 일찍 일어났다.
영자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다. 겨울 아침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이따금 눈발이 날릴 것 같았다. 성만은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물이 필터를 통과하며 향이 퍼졌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쓰고 쌉싸름했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상담소에 가는 날이었다. 어제 준호와의 일 때문에 미루려고 했지만 영자가 가자고 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필요해요. 영자의 말이 맞았다. 준호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성만과 영자에게도 필요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시계를 봤다. 8시. 상담은 10시였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성만은 커피를 다 마시고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다. 영자가 일어났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커피 내려놨어. 마셔. 영자는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따라 마셨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와 우유. 많이 먹지는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9시 반.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상담소로 향했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성만과 영자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 풍경을 봤다. 거리는 평범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10시 전 상담소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다. 2층짜리. 간판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적혀 있었다. 성만과 영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따뜻했다. 작은 대기실이 있었고 소파 2개와 테이블 그리고 잡지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접수대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10시에 성만, 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자는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사람이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가 따뜻했다. 성만 씨, 영자 씨 맞으시죠? 저는 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상담사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소파 2개와 낮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조금 들어왔다.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성만과 영자는 소파에 앉았다. 상담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와 펜을 꺼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전화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성만과 영자는 준호의 이야기를 했다.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영자는 중간중간 울었다. 성만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상담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질문을 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준호 씨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셨나요? 지금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질문들은 간단했지만 대답하는 건 쉽지 않았다. 성만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게 섞인 건지. 상담이 끝나갈 무렵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 모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 영자 씨는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하셨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만 씨는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게 또 힘드셨을 거예요. 성만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 내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상처도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성만은 상담사를 봤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영자 씨는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만 씨도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 준호 씨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본인이 상담 받겠다고 했습니다. 분노 조절 상담이요. 잘 결정하셨네요. 그리고 당분간은 거리를 두기로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게 지금은 최선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상담사는 명함 몇 장을 꺼냈다. 여기는 트라우마 전문 상담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률 지원 센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성만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나왔다. 밖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웠다. 성만은 영자를 봤다. 영자도 그를 봤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 배고프지 않아요? 영자가 물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뭐 먹을까요? 국밥 어때?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작고 오래된 가게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성만과 영자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국밥 둘이요. 주문을 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성만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뜨겁고 진했다. 맛있었다. 영자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밥을 먹으며 성만은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준호는 정말 변할까? 영자는 괜찮아질까? 그리고 자신은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영자와 함께라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성만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성만도 그들처럼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영자와 함께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성만은 신발을 벗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영자도 신발을 벗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차 한잔 할까요? 영자가 물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자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녹차를 우렸다. 그리고 성만에게 건넸다. 성만은 찻잔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다. 영자도 옆에 앉았다. 당신. 영자가 불렀다. 응. 고마워요. 성만은 영자를 봤다. 뭐가? 곁에 있어줘서. 성만은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뭐가요?
말해줘서 혼자 안 견디고. 영자는 성만의 손을 잡았다. 성만도 그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성만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평범하다고 생각한 날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자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깊다.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함께라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성만은 그렇게 믿었다. 며칠 후 성만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담은 시작했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아버지. 일주일에 2번 받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얗게 쌓여 있었다.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만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영자는 놀라며 돌아봤다. 왜 그래요? 그냥. 영자는 미소 지었다. 성만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성만과 영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밤이 깊어갔다. 성만과 영자는 침대에 누웠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당신, 영자가 불렀다. 응.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만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우리 함께잖아. 영자는 성만의 손을 찾아 잡았다. 성만도 그 손을 꼭 쥐었다. 잘 자요, 당신. 너도 잘 자.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성만과 영자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잠들어갔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성만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